네, 오늘 정치권 움직임 강성욱 선임 기자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반기문 전 총장이 오늘 봉하마을을 방문을 했는데 순탄하진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반 전 총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냈고요. 또 유엔 사무총장 후보로 발탁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의 반 전 총장의 정치적 위상을 사실은 노 전 대통령이 디딤돌 역할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렇죠. 또 과거 뿌리를 보자면 문재인 전 대표와도 정권을 함께한 동지적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반 전 총장이 보수 성향의 대선 주자로 인식이 되면서 오늘 봉하마을의 분위기는 따뜻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등 이른바 친노 단체 인사들이 현수막과 손팻말을 들고 나왔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배신자라 하지 않겠다, 배은망덕, 기름장어, 굴욕적 한일합의 반기문은 사죄하라 네. 이런 그 문구들이 적혀 있었고요. 네. 또 네. 간간히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런 충돌을 예상해서 문재인 전 대표 측도 미리 준비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측은 김경수 의원을 현지에 보내서 돌발적인 충돌을 예방하고 또 네. 반 전 총장 예방에 대비한 의전도 대비를 했다고 합니다. 네. 원래 김경수 의원은 그 주말에 봉하마을에 내려갔다가 귀경할 예정이었는데 반 전 총장이 방문한다고 하니까 하루 귀경을 미루고 봉하마을에서 손님 맞이를 준비한 것이죠. 그런데 노사모 등 그 친노 단체들이 그 반 전 총장을 이렇게 홀대한 부분들은 막을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예. 권양숙 여사도 예방을 해서 30분간 비공개로 얘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들이 오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방 이후에 그 예. 반 전 총장과 권양숙 여사 사이에 오간 대화가 공개가 됐는데요. 네. 네. 대부분 건강과 또 과거 인연을 소재로 한 덕담이 대부분이었고요. 네. 그 정치적 메시지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권양숙 여사는 반 전 총장에게 건강하시라 이렇게 덕담을 했고요. 또 네. 반 전 총장은 이제 앞으로 가까워졌으니 옆에서 잘 모시겠다 이런 네. 말로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 전 총장은 이제 권 여사를 예방하고 나온 뒤에 기자들을 별도로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과 리더십은 아직도 국민 가슴 깊이 남아 있다. 네. 노 대통령이 정치 교체를 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도 가슴 깊이 남아 있다면서 자신이 최근에 던진 정치 교체 화두를 봉하마을에서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한번 직접 직접, 들어보고 얘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그 취임식 때 변혁과 통합, 개혁과 통합을 외치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런 면에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치 교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도 우리 가슴에 아직도 깊이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 반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권 교체냐, 정치 교체냐 이 구도를 좀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권에서는 비판하는 목소리가 또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야권,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반 전 총장이 정치 교체를 주장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특히 반 전 총장의 최근 주변 인물들을 보면 네. 과거 MB 정권과 또 현 박근혜 정부의 인사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연 구시대 인물로 어떻게 정치를 교체하겠느냐 네.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문재인 전 대표는 오늘 자신이 적임자다, 대선의 적임자다 예. 이렇게 강한 자신감을 내보였다고 하는데 직접 들어보죠.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적폐청산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대개혁에 대해서 제가 가장 적임자다, 가장 절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말씀드렸고요. 둘째로는 가장 준비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미 검증이 끝난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 예. 문재인 전 대표는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반 전 총장이 어떤 명분을 앞세우든 반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되는 건 박근혜 정권의 연장이고 또 이명박 정권의 부활이라고 본다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중요한 건 정권 교체냐 아니냐, 박근혜 정권의 연장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이지 정치 교체가 화두가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근데 반기문 전 총장이 설 이후에 정당에 입당을 하고 어느 정당에 들어갈지를 결정하겠다라고 했는데 예. 글쎄요, 이 정치권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나요? 사실 반기문 전 총장이 정당에 입당한다면 뭐 선택지는 국민의당 아니면 뭐 바른정당 아니겠습니까? 새누리당이야 뭐 최순실 게이트에 뭐 책임을 져야 하는 정당이고요. 또 심지어는 이제 존폐 여부까지 제기되는 정당이고. 이름도 바꾼다고 예. 하죠. 예. 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표라는 뭐 강력한 후보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요. 반 전 총장의 선택지라고 한다면 뭐 당연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겠죠. 그런데 지금까지의 또 살아온 역정과 귀국 이후의 행보, 또 던지는 메시지 등을 종합해 본다면 아무래도 바른정당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 관측이 많습니다. 네. 하지만 뭐 바른정당에 입당한다고 해서 뭐 경선 없이 꽃가마 타는 형식으로 이렇게 대선 후보로 옹립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내부에서 유승민 의원이나 그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과 치열한 그 내부 경선을 거쳐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때마침 오늘 국민의당 박지원 그 신임 원내 신임 당 대표, 대표죠 예. 이제 예. 그 한 라디오와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네. 반 전 총장을 향해서 또 러브콜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반 전 총장이 국민의당에 갈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반 전 총장 측에 2년 반 전부터 국민의당을 접촉했다 예.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설이 지나고 나면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어제 했습니다. 얘기하고는 또 좀 다르네요. 예. 네. 예. 어제는 또그 대통령하고 통화한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했었잖아요. 예, 그랬죠. 예. 네. 지금 아직까지 좀 종잡을 수 없는 부분도 있어 보이는데 예. 지금 반 전 총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어느 정도는 독자 행보를 하고 좀 예. 정책 구상 같은 것 등을 보여준 다음에 연대를 구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예. 조금 빠른 감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뭐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반 전 총장 측의 애초의 구상은 친박도 아니고 또 친문도 아닌 중도 세력을 포괄하는 뭐 큰 텐트를 치겠다는 뭐 구도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보수도 진보도 지금 분열돼 있는 그 사당 체제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또 빅텐트를 치는 게 그 쉬운 문제가 아니고 또 무엇보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이 좀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또 거기에 혼자 이제 독자 행보를 하다 보니까 돈도 없고 또 조직도 없고 네. 하다 보니까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귀국 이후에 지금 뭐 차량 2대도 본인 돈으로 사고요. 또 사무실 임대도 본인 돈으로 계약을 하고 네. 또 비서진의 월급까지 본인이 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정당에 의탁을 하고 예. 그 정당을 근거지로 삼아서 텐트를 쳐나가는 전략을 구사하는 게 네.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앞서 뭐 내가 적임자다, 뭐 예. 이런 준비된 인물이다라고 자신감을 보였던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에세이집 출판 기념회를 열었다고 하는데 분위기가 어땠나요? 네, 분위기가 아주 문재인 전 대표 오늘 출판 기념회를 하면서 아주 뭐 단호한 그 어조로 여러 가지 말들을 했습니다. 예. 대한민국이 묻는다, 문재인이 답하다는 제목의 대담집을 출간을 했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문 전 대표가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심이 가는 뭐 정책 가운데 하나는 군 복무 기간을 앞으로 1년까지 단축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기 때문에 군 생활이 더 힘들게 느껴지는데 급여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면 모병제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모병제는 통일 이유가 바람직하고 그 전까지는 군인들의 급여를 현실적으로 획기적으로 높여서 대처하겠다. 뭐 이런 그 구상을 밝혔습니다. 네. 앞서서 남북 관계나 또 사드 배치 관련해서도 논란이 좀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도 있었습니까? 네, 최근에 문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북한부터 가겠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이게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이냐 북한이냐 선택하라는 질문 자체는 참 슬픈 질문이고 또 본질적인 또 근본적인 질문이다 이렇게 말문을 열었는데요. 네. 그러면서 미국은 우리의 오랜 우방이자 친구이며 북한은 우리의 협상 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핵 문제를 해결하고 역대 남북 간 합의를 이행할 수 있는 관계로 회복이 된다면 당연히 북한부터 가야 한다.
네. 설령 지옥이라도 가야 한다. 이렇게 좀 단호한 어조로 얘기를 했고요. 예. 결국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이 집권한다면 남북 간 정상회담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예. 됩니다. 사드 배치에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언급을 했어요? 네, 사실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표 당 내는 물론이고 네. 또 당 바깥으로부터도 공격을 참 많이 그랬죠. 받았죠. 예. 이재명 그 성남시장을 비롯한 당내 강경파들로부터 참 그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법은 실용적으로 대처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당장 논란이 많으니까 예. 지금 사드 배치 하겠다 안 하겠다 결정할 게 아니라 차기 정부로 넘겨서 그때 결정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문재인 전 대표의 고민이 읽혀지는 대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남북 관계에 전향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또 안보관이 우려된다는 그 반대 진영의 공격도 있고 하니까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얘기하지 못하고 다음 정부에서 논의해보자 이렇게 좀 그 공을 넘긴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의 전국 상황 강성옥 선임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